먼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대비, 첫째로 머리 기억, 몸 기억이 있었죠. 그리고 원어민의 뇌에서는 이 두 부분이 각각 단어와 문법을 담당한다고 얘기했었고요. 이제 여기에 이 실험에서 나온 두 가지 학습 방법을 추가하겠습니다. 논문 원문에서는 각각 explicit, implicit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memory라는 말만 붙이면 머리 기억과 몸 기억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됩니다. 네,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머리 이쪽의 의식적 방식은 확실히 무언가 가르치는 것 같은데 몸 쪽의 무의식적 방식은 조금 황당해 보이기까지 했었죠. 이게 학습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외계어만 띄워놓는 건 아무것도 배우는 것 같지 않은데 대체 뭘 배우는 거지? 여기에는 사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분야의 개척자인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아르터 S. 레버 교수는 implicit learning, 무의식적 학습의 5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robustness. 우리말로 하면 견고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장애나 오류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뇌 일부가 없는 기억상실증 환자 유진 파울이 기억나시죠? 이 사람도 몸으로는 배울 수 있었잖아요. 심지어 배운 과정은 전혀 기억 못하고서도. 그만큼 탄탄한 방법이라는 거죠. 다음, age independence인데요. 나이에 무관하다, 즉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low variability, 낮은 변동성인데요. 사람마다 배우는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IQ independence, 지능에 무관하다. 배우는 능력이 IQ와 크게 상관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commonality, 공통성이란 뜻인데요. 이 공통성이란 말은 서로 다른 종들 간에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암시적 학습, 즉 몸으로 배우는 것은 인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현생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써왔던 오랜 시간 동안 진화 과정을 통해 계속 보완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몸으로 배우는 것은 일종의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사실 나머지 4개의 특징을 하나로 이어주는 말이죠. 타고난 본능이기 때문에 IQ, 나이, 사람에 관계없이 비슷하다. 이 5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몸으로 배우는 것은 나이나 IQ와 상관없이 누구나 잘 배울 수 있는 방식이죠. 이쯤 되면 잘 배울 수 있다는 걸 넘어서 오히려 못 배울래야 못 배울 수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국어 습득이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무의식적 학습이 바로 모국어 습득 방식이거든요. 제가 지난 비디오 끝에 드린 힌트가 있는데요. 아기가 말을 배우는 과정 얘기를 했었죠. 아기가 문법 규칙을 교실에 앉아서 배우나요? 어른들이 완벽하게 짜여진 강의 계획표에 따라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나요? 아니죠. 언어 규칙에 대한 설명 없이 언어 그 자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 바로 아기들이 배우는 방식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묶여 있었던 한쪽 팔, 네이티브 뇌로 가는 비밀은 몸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와 연관된 것이 문법 규칙, 무의식적 학습이었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연결고리, 이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몸 기억. 전문 용어로 하면 절차 기억인데요. 애초에 절차라는 게 뭐죠? 어떤 일을 하는 순서잖아요. 오늘 너무나 수고해주신 우리 유진 파울리 씨를 마지막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특별한 능력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집 근처의 길을 그려보라고 하면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동네 산책을 매일매일 혼자 다녀올 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가 혼자서도 산책을 다녀올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겁니다. 그는 길 전체를 기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어딘가에 차를 운전해서 갈 때 전체 길의 지도를 보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이죠. 즉 여기서 바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다음, 문법 규칙 보겠습니다. 문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했었죠? 단어를 연결하는 규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단어 다음에 이게 나와야 한다라는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국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대한 규칙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적 학습 방식이 네이티브 뇌를 만든 이유는 이 순서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언뜻 보기엔 외계어 같은 인공 언어에도 엄연한 문법 규칙, 즉 순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즉 실험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순서를 찾아내보라는 것이었죠. 무의식적 학습 그룹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문장을 볼 수 있었고, 따라서 몸이 무의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순서의 데이터를 더 많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즉 네이티브 뇌를 만들려면 언어의 문법 순서는 몸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유진 파울리 씨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을 잠깐 얘기했었죠.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유진 씨의 산책은 결국 하나의 습관이었고 또 몸에 익혀진 습관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한 사례였죠. 이 책의 짧은 문구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Habits never really disappear.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몸으로 배운 하나의 습관인 모국어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도
습관으로 만들면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이 되었어도 네이티브와 같은 뇌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또 이 네이티브의 뇌 패턴이라는 것은 결국 머리와 몸의 합작품이었고요. 그런데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는 이중 머리만 가지고 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어 뇌는 결국 몸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몸과 연결된 말로 문법, 순서, 습관을 얘기했습니다. 문법은 곧 순서이고 이것은 몸으로 배워서 습관화해야 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문법, 순서, 몸, 습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어 뇌는 무슨 모습이냐? 문법 순서를 몸으로 습관화한 것. 와, 좀 그렇다라는 생각 드세요? 저도 제가 이런 걸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건 영어 강사들이 하는 건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꼭 몸에 새겨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조금 이상하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더 오래오래 남으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영어 뇌는 무슨 모습이다? 네, 오늘 비디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한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시려면 tjnative.com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희 토종 네이티브 홈페이지입니다. 그냥 토종 네이티브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번 비디오의 댓글 미션은 이겁니다. 가장 좋아하시거나 잘하는 취미 중에 운동이나 악기 혹은 몸을 움직이는 종류를 생각해주세요. 혹시 그런 게 없으시면 잘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운동이나 악기를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문장의 빈칸에 넣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어 말하기는 와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